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는 너네, 내가 선생님이, 비디오 키라고 그랬지. 너네, 왜 그래?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노새 두 마리, 이제 발단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역시 노트 필기 못한 학생은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도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발단 부분이고요. 일단 새 동네가 생기자, 새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는 뭐죠? 1970년대 생활 사항이 잘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1970년대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빈부격차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맞추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노새 두 마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줄거리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변두리 동네에 산다. 2, 3년 전부터 근처에 새 동네가 들어서자 이를 가장 반긴 것은 아버지였다. 원래 마부였던 아버지는 노새 마차를 끌며 연탄 배달을 하는데 먼 곳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리느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골목골목 못 찾는 집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장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새가 달아난 것은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 새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는 가파른 골목이 있다. 3륜차라면 끄떡 없었을 테지만 비리비리한 노새는 고꾸라지고 말았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벌떡 일어나 도망가고 만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사방으로 노새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밤늦게 집으로 들어와 곤히 잠든 나는 노새가 훨훨 날듯 번화가와 시장을 지나 고속도로로 뛰어가는 꿈을 꾸었다. 오늘도 아버지와 나는 이른 새벽부터 노새를 찾아 나섰다. 끝도 없이 걷다 동물원에까지 간 나는 문득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대포집에 가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고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외쳤다. 집에 돌아오니 노새가 여기저기 손해를 끼쳤는지 순경이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낀 나는 아버지를 쫓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에 이제 교과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요?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겠죠? 거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노새가 두 마리나 나오네. 오호! 그러면 노새 두 마리가 같이 뭐 쌍둥이 같은 얘기인가? 자, 뭘까요? 노새 두 마리. 뭐가 노새 두 마리일 것일까? 자,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선생님이 하기 전에 얘기했었죠. 작품 속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과거에 삶이 들어가 있다고요. 시대적인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요. 자, 언제라고 했죠? 언제 과거의 삶? 바로 1970년대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바로 압축적으로 일어났던 한각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 반영되어 있었죠. 근데 그때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렇게 갔던 가족이 도시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적응해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 다 나와 있죠?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힘겹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막 되게 즐거운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1970년대에서 굉장히 계층의 빈부격차가 심했을 때 그 모습, 그 중에서도 좀 하층민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좀 이제 없는 그쪽 계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소설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그것이 숨어져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단서를 잘 파악하고, 아, 이런 단서 때문에 이게 1970년대 그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그런 힘겨운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내용을 펼치시면요. 교과서 몇 페이지니? 바로 32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자, 계속 얘기했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소설 속에 있는 1970년대의 삶.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어.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확 벌어지게 됐다고 했죠. 그것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빈부격차가 확 일어나고 1970년대라는 그 빈부격차가 심했던 그 시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죠. 그 소재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아하, 이 단서 때문에 이 소설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빈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 서술자는 이거를 쓰고 있는 서술자는 누구냐?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나라는 사람이랍니다. 자, 나가 누구겠니?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누가 나일까? 바로 이 어린 소년이 나에 해당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게 누굴까? 이거는 바로 이제 소년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점은 누굴까? 나의 시점으로 그리는 거죠. 내가 나의 시점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나가 나오니까 바로 무슨 시점이겠니? 바로 1인칭이 될 거고 관찰을 하니까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볼까요? 어디를 공간적으로 배경을 하고 있냐? 바로 변두리에서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주인공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발전되어 있는 도시에서 약간 이렇게 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변두리라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성장과 개발에서 조금 소외된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1970년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그런 삶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자신의 목적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변두리라는 공간적인 설정을 배경을 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인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아우, 지저분해, 그죠? 자, 지워버릴게요. 자,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어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그럼 처음에 발단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자, 골목이 엄청 가팔랐네요. 자, 이걸 봤을 때, 자, 그냥 쓴 건 아니겠죠? 소설은 방금 얘기했지. 작가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골목이 몹시도 가팔랐다. 갑자기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것은 무슨 얘기겠니? 인물이 그만큼 여기에 살고 있는 인물이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림이 다 있는데요. 자, 몹시도 가팔랐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야. 이것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을 암시하기도 한답니다. 앞으로 이 삶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팍팍하겠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갑자기 그 골목이 몹시도 가팔랐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하층민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똥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자, 아버지는 하고 아버지 등장스. 자,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중심 인물이고요. 바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중심 인물.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버지 그림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고단해 보이시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처음에 등장 인물이고 중심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파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 만치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여러 언덕을 올라갈 때 어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뿅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 할라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자, 그래서 저 만치부터 마차를 쭉 해서 이렇게 단숨에 올라가곤 했었어. 그 전까지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 보시면요. 마차라는 부분이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학교로 올 때 마차 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차를 어때요? 언제 봐요? 보통 이제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이제 마차를 보죠. 선생님도 제주도 여행 가서나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행지 같은 데 가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타잖아요. 마차 같은 거. 그러니까 마차가 뭐니? 마차가 그거죠. 이렇게 말이 끄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하잖아.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잘 안 해.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자,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자, 뭐냐면요. 자, 노새 뒤에 달려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이제 마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거 타니? 여러분 이거 타고 오셨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이 작전 아까 말했죠? 마차를 밑에서 따다다다다다 세게 몰아가지고 단숨에 슝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뒤충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슝 올라가고 싶었는데 가다가 슝 에헤헤헤 이렇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힘줄을 잔뜩 돋으면 아버지는 못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랴 하고 하면서 자, 노새가 나왔죠? 자, 이 소설 이름이 뭐였습니까? 노새 두 마리였죠.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나오는 거 노새는 바로 소설의 중심 소재가 되겠죠. 자, 노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새. 제가 노새랍니다. 자, 노새는요, 말하고, 원래 말은 말이랑 사귀어야지. 당나귀는 당나귀랑 사귀어야지. 자, 그런데 말과 당나귀가 금단에 러블러블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노새랍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이렇게 잡종이고요. 약간 보시면 좀 힘이 없어 보이죠? 약간 좀 작고, 왜소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노새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층민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기에, 예를 들어서 위풍이 당당한 말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호랑이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되잖아. 근데 얘 봐봐. 노새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잖아. 그지? 힘도 없어 보이잖아. 그지? 연약해 보이잖아. 자, 그래서 하층민의 삶을 나타내기에 좀 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새가 못 올라가면 잔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잔등은 밑에 보시면 어디냐면요. 노새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이나 가슴과 배의 반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잔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쁜 말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이렇게. 자, 그 부분이 이제 잔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노새가 이렇게 마차를 끌고 슝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버벅버벅 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심정이 드시겠죠? 그러니까요. 손에 휘감고 있는 바로 긴 고삐줄로 엄마요. 저 3번, 4번 후려쳤어요. 헤잉 막 이렇게 채 찍어 싱싱 이게 후려쳤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자, 그럴 때마다 노새 좀 학대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등바등거리며 바등바등은 뭘까? 바로 힘에 겨운 처지에서 헤어나려고 애쓰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강아지들 다리가 숑숑숑숑숑 막 바등바등 하는 거 있죠. 다 강아지가 바등바등 그려볼까? 바등바등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다리가 막 힘겹게 이렇게 바등바등 되는 거 이제 개 얼굴을 그려보겠어요. 자, 선생님 계속 동물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바등바등 다리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는 거. 약간 여러분들 강아지들 수영할 때 보면은 다리 막 열심히 움직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이제 노새도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어.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쯤 되면 그러니까 노새가 뒷다리를 바등바등 거리면서 안간힘을 쓸 때면 마차가 또 슬슬 아래쪽을 미끄러져서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바등바등 노새는 했지만 다시 슝 내려갔다는 거야. 왜? 골목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너무 가파른 거야. 자,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도 차이는 있었다. 자, 여러분 연탄 알아요? 연탄 요즘에 어디에 쓰지?
자, 이거 연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그 연탄구이집 여러분들 가봤죠? 가서 연탄구이집 좋아해요. 왜냐면 맛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연탄으로 구운 이제 고기 먹어보셨나요? 연탄으로 이제 뭐 생선구이 같은 거 이렇게 먹어보면은 맛이 달라. 맛있어. 그치? 약간 선생님도 삼겹살이나 막 이런 거를 연탄에다 구우면 맛있어. 그치? 약간 불맛이 들어가서 맛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연탄구이집이라고 해가지고 고기 굽거나 이럴 때 불맛 내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보일러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것을요, 이렇게 넣고 데피게 되면은 방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약간 보일러, 요즘에 보일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연탄을 이렇게 집에다가 놓고 이걸로 난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이제 보일러 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 연탄도 역시 어때요? 1970년대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 시대에만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냐?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었구나. 1970년대에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새 등에다가 마차를 매서 연탄을 배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노새 좀 약간 불쌍한데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도 차이는 있었다. 자, 적게 실었을 때는, 그러니까 연탄이 적었을 때는, 이게 요 노새 뒤에 이렇게 마차가 있고, 뒤에 연탄이 있죠.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연탄이 많았냐, 작았냐.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 것을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골목길 오르막을 올라갔고 그랬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노새 완전히 무슨 착취당하고 있는데요. 자,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장난 아닌데, 600장까지 실었는데, 500장에서 600장의 연탄을 싣고 가는 노새. 어떡해요, 노새! 살려줘! 그치?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이 정도는 팔아야, 그러니까 500장이나 600장 정도 팔아야 돈이 되니까, 이제 신나는 거예요. 신겨운, 여기 나와있죠? 신이 나는 거야. 그러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에는 성이 전혀 안 찬다. 이 정도 팔아갖고 돈 안 돼. 막 이거죠. 이것도 100장. 아이고 100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 그건 아예 돈도 안 돼. 자, 그래서 아버지는 500장에서 600장 아니면 100장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돈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맨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 마차에 연탄을 가득 싣고 가파른 골목에서 노새를 모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죠? 나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 도시는 변두리였어요. 변두리는 뭐지? 주인공의 삶의 공간이고, 이것은 성장과 개발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변두리였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형편이구나,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서너 상을 사가지고는 새끼줄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계속 뭐니, 어린 나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 자신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연탄을 이렇게 500장, 600장 정도 사줘야 되는데,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두서너 장 정도밖에, 2장에서 3장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한꺼번에 많이 쌓아놓고 살 수 없는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구나. 우리 동네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탄을 사서 새끼줄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새끼줄이 뭐예요? 여러분들 새끼줄 알아요? 자, 이렇게 벼 추수하고 나면 이렇게 남죠? 이걸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꼬고 있죠? 베베베베 꼬아요. 그럼 이렇게 줄이 돼요. 줄. 자, 여기다가 뭐를 끼웠니? 바로 연탄을 끼웠죠. 연탄을 끼워서 여러분들 그거 뭐 곶감 같은 거 먹잖아요. 시골에서. 곶감 같은 거 먹을 때 어때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매달아 놓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렇게 보관해요? 요즘 이렇게 보관하시면 여러분들 1970년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끼줄도 1970년대 이제 연탄 보관용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었던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 아니, 이거 지금도 있는데요. 연탄도 지금 있는데요. 새끼줄도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1970년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 연탄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연탄의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난방으로 썼던 가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로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1970년대에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새끼줄도 어때요? 요즘에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새끼줄로 연탄을 꽈가지고 위에다가 매달아 놓는 그 상황 역시 그것도 1970년대에 가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어땠냐? 바로 2, 3년 전부터, 오호,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자,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보건 이상에 알맞는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화주택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거의 어디에 살아요? 아파트에 많이 살죠? 아니면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주택이라고 얘기하지 문화주택이라고 안 하고 그럼 어때요? 이제 빌라 같은 데 살기도 하고, 원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든요. 뭐 오피스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살죠. 여러분들 문화주택 살아요? 아니죠. 여러분 문화주택 살면, 여기 1970년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문화주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1970년대임을 알려주는 소재구나. 그래서 되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주택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대충 느낌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살던 동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자촌의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자,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문화주택 이런 느낌의 건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동네 요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니? 얼마나 좋았겠어. 자, 그래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라고 봤을 때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은 무엇이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오호, 그렇구나. 그래서 2, 3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생겼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네의 빈터가 문화주택이 들어서고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요 연결된 거. 이렇게 여기를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 3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방금 얘기했죠? 동네 빈터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요. 자, 원래 있었던 허름한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문화주택이랑 그리고 우리 판자촌 여기가 지금 뭘 하나로 경계로 나눠졌다? 골목을 두고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33페이지 그 내용을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는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금을 그때 나누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주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판잣집을 서로 이제 골목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구동네는 무엇을 얘기하니?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동네, 이제 구동네고 옛날 동네, 그리고 새로 생긴 동네, 문화주택이 새로 생긴 동네가 바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단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었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요,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선생님 집 주변도요, 원래는 주택이 엄청 많았는데요, 점점 오피스텔이 막 생기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주택은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오피스텔 동네, 그러니까 약간 또 멀리서 보면 약간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판자촌 위주의 동네였는데 거기에 갑자기 문화주택이 막 들어서면서 왠지 좀 이제 약간 괜찮은 동네 같은 거야. 약간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허원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데서 보게 되면 2층 슬래브집에 가려서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어느 신흥 부락처럼만 보였다.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슬래브집들에 가려서, 슬래브집 알아요? 역시 이것도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배경이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관광지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한 판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판으로 딱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새 동네에서는 아까 문화주택이라든지 슬레이브 집이라든지 약간 현대식 이런 건물이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엔 이걸 약간 현대식으로는 느껴지지 않잖아. 약간 잘 사는 느낌 같은 건 좀 아니잖아. 요즘에는 약간 주상복합 아파트나 저기 롯데타워 거위 위에 아파트 정도는 돼야 시그니엘 정도 돼야 약간 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동네는 이렇게 판잣집의 느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슬래브 집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오 하는 약간 그런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새 동네의 집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빈부격차,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소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1970년대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교수님. 자, 그러면 어쨌든 알겠죠? 뭔지는. 자, 그래서 가려 닥지닥지 붙은 이제 판잣집은 어때요? 구동네의 집이겠죠. 아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970년대 이제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의 당시의 삶을 보시면 슬래브집과 판잣집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이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집이 원래 판잣집 위주였는데, 뭐 슬래브집이라든지, 문화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오, 꽤 그럴싸한 동네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판잣집이 잘 안 보여. 그지?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여? 신흥부락처럼 보였다. 신흥부락이라는 것은, 이제 막 생겨난 부락은 이제 부잣집 동네 같다는 거야. 이제 막 생겨난 부잣집의 느낌이, 나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주택에 가려서 신흥부락으로 보이는 동네의 모습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었네요. 자, 그리고요,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였다. 왜냐?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는 변두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2장이나 3장 정도밖에 안 샀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원래 아버지가 대충 500장에서 600장 정도는 팔아줘야 돈이 되는데 무슨 짓이에요? 2장에서 3장이. 자, 그런데 지금 부자 동네들이 생겨나면서 어때요?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우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2장, 2장이나 3장, 많아 20, 30장, 20장이나 30장 정도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 3km나 떨어진 먼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왜냐면 우리 동네만으로는 주문량이 적잖아. 아까 말했지. 그 500장에서 600장은 팔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갖고 되겠니? 지금 30장, 20장, 2장, 3장 안 돼. 그래서 우리 동네만으로는 주문량이 적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배달을 가서 이제 돈을 맞춰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새 집이 많이 생겼어. 슬래브 집이라든지 문화주택이라는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안 걸어도 되는 거야. 왜냐? 여기서 팔리거든. 여기서 많이 사거든. 그러니까 굳이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집에서 새로 생긴 이제 2층 슬래브 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다 놓으면 몇 달씩 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부유해요. 어후! 서로 플렉스하기 좋아요. 자, 그러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연탄 플렉스 하겠어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사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이게 사는 건 아니니까 아빠가 여기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기는 해도 그 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너무 조금 팔리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됐던 일이 자주 있었다면, 요즘엔 여기에서 그래도 팔리잖아. 이제 슬래브 집에 하고 문화주택에서 많이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팔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팔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파는 일이 좀 줄어들었다.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이거 어때요? 노새마차. 이것도 역시 1970년대를 나타내고 있는 배경이겠죠? 노새마차, 요즘에는 이제 이거 노새가 마차 끈다 하면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1970년대 하층민의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빈곤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였다. 이제 그래서 1970년대를 나타내는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새 동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르치고 나지,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고 불렀다. 자, 괄호 닫고, 여기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비단은 이제 다만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구멍가게 주인들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고, 그 말은 이제 안 팔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자, 2홉짜리 소주병만 6실하게 많았는데 60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나왔죠. 2홉은 뭐 곡식가루, 액체 따위를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홉은 한 대 10분의 1로 180mg의 밀리리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주병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 아시죠? 소주병 이렇게 담아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돼요. 자, 이렇게 소주병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소주병이에요. 자, 이렇게 소주병이 담겨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소주병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니? 소주병이 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술도 아니고 소주만 있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좀 저렴한 것을 많이 찾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병만 너무 많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육실하게 많았는데 제기랄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너무 많아 이게 진짜 젠장 막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싫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병들 사이에 차츰 뭐가 팔리기 시작했냐? 환타나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병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게 되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끼게 되었다. 일단 이제 여기 이 사이에 이런 것만 이제 잔뜩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환타나 이제 미린다, 그리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즘에도 있긴 있죠. 판타나 미린다 음료수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요즘에 그 롯데리아 선생님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에 선생님들 이거 맨날 콘 사 먹어요. 맛있잖아요. 그죠? 땡기잖아요.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얘들 이거 떠올려봐. 아니 이거 지금도 있는데 1921년에도 있어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1970년대를 나타내는 배경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1970년대에 그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지금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거 누구나 먹습니까? 누구나 다 먹죠. 선생님도 가난하지만 선생님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판타나 미린다 음료수 먹을 수 있어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1970년대는요. 이거 아무나 못 먹었어요. 이거 판타나 미린다 음료수 나 좀 산다 이런 사람이 먹었다고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나 좀 산다 이런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상징하고 있는 게 다르죠? 요즘에는 아무나 먹는 대중적인 그런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지만 그때는요 이것이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사는 사람들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나왔다는 것은 1970년대에서 좀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1970년대 그런 빈부격차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이렇게 약간 고급진 이렇게 이런 것들도 들어왔어요. 그게 좀 약간 구멍가게 주인들 신나 그죠? 자, 그 할머니 주름살처럼 이렇게 이제 사과가 주름살이 생길 정도면 어때요? 사과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과가 주름살 늙은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또 귤 상자도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귤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갑자기 막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있었다는 건 옆에 아보카도도 있고 막 갑자기 샤인머스켓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야. 알았지? 이제 그런 좀 비싼 과일들이 옆에 막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또 달라진 거 하나 나왔네. 자, 그전에는 우유 배달부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우유 배달부가 왜 안 왔겠니? 야, 내가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우유를 배달시키냐. 그지? 근데요 여기 슬래브 집에 살고요 문화주택에 사니까 우유를 배달시킬 수 있거든. 왜냐 나는 좀 살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유 배달부가 오기 시작해. 그리고 누가요 신문 배달부가 오기 시작해. 그전에는 왔어 안 왔어? 못 온다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신문을 배달해. 안 그래? 그러겠지? 자, 그래서 신문 배달부가 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좀 살거든요. 내가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환타니 미린다도 한번 쪽쪽 빨고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요. 자, 그러니까 신문도 내가 배달해서 시켜야지 라고 하니까 신문 배달부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요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딱 하고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누가 구두를 닦겠니? 지금 내가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구두를 닦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이죠. 슬래브집에 살죠. 문화주택에 살잖아. 자, 그러니까 구두를 좀 닦아야겠지. 그러니까 슈샤인보이가 돌아다닌다는 거야. 자, 슈샤인보이가 뭡니까? 밑에 여기 나왔죠. 이거 콩글리시처럼 봐봐. 슈가 샤인샤인 반짝반짝 만들어지는
닦는 보이예요. 그러니까 구두 닦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닦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970년대를 나타내는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에는 저 아래 큰 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아하, 그전에는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판자 마을이 있었다면, 구 동네에 마을이 있었다면, 자, 여기 요 밑에서 저 큰 길가 저 밑에서 차를 딱 대놓고요. 이 차가 청소부 차예요. 청소부들이 여기 밑에서 차를 대놓고 오질 않았다는 거야. 아이, 뭐 너네 쓰레기 버리려면 여기다 버려라. 여기다 차 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리 동네가 못 산다고 무시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가 약간 좀 멋있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때요? 청소부가 차를 요 앞에다가 대는 거야. 앞에다 대고 쓰레기 빨리 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차 쓰레기를 퍼갔다는 거야. 대우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용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된 구동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 첫 번째, 구멍가게에서는요. 음료수, 아이스크림, 그리고 귤과 같은 물건이 놓이게 됐어요. 오, 고급스러워. 판타나 미린다, 그리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이거 고급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귤, 너무 비싼데? 이런 것들이 놓이게 되었어. 그리고 우유 배달, 우유를 배달해? 그리고 신문 배달, 신문이 오다니. 그리고 슈샤인 보이들이 골목을 드나들게 되었죠. 그리고 청소부들이요,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쓰레기를 퍼갔답니다. 오호! 자, 구 동네가 좀 발전을 하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로 넘겨서요. 자, 볼게요.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자, 그러니까 구 동네에 우리 그 판잣집이 있었던 동네 사이로요. 문화주택이라든지 슬래브집 같은 새 동네의 집들이 들어서면서 조금 괜찮은 동네같이 보였었잖아요. 신흥부락처럼 보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자같이 모습이 달라지긴 했어도요. 구동네와 새동네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은 없었다. 왜냐? 서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격차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거를 이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소설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구나. 이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격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일은 없었어요. 어땠냐면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거 봐요. 자, 그러니까 구 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때? 새 동네 사람들의 아주 개인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자,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 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좀 달라지긴 했지? 많이 달라졌지? 어때?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슬래브집이나 문화주택이 들어오면서 어땠어? 그동안에는 아버지도 막 멀리까지 배달을 갔어야 했는데 배달 가는 횟수를 조금 줄여도 되고, 왜냐면 여기서 잘 팔리니까, 여기에서 부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연탄을 굳이 나가서 자주 팔러 다닐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좋았죠. 자, 그리고 어때요? 또 거기에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원래 가게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고 막 사과도 안 팔리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거기에 뭐 한탄이, 미린다니,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니 이런 비싼 거 팔 수 있게 됐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잖아. 사실은 좀 좋았지. 자, 그리고 어때? 우유 배달부도 왔지? 신문 배달부도 왔지? 그리고 갑자기 슈샤인 보이가 오기도 했지? 그리고 어땠지?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쓰레기를 퍼갔지? 그러니까 어떠니? 사실은 좀 좋았죠. 그런데요, 아무도 그것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티를 내지는 않았어. 왜냐? 새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구 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네들 때문에 사실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새 동네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가 나아진 것을 별로 내색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버지도 좋았죠. 사실은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겉으로 이렇게 얼굴 속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색이라는 것은 기쁘면 와! 이렇게 싫으면 잉! 막 이렇게 얼굴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내색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속에 느낀 것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 늦게 티내지 않았다는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 새 동네 사람들은 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치?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사실은 좀 좋긴 한데 그거를 티내면 막 새 동네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티를 내면 좀 자존심 상하죠. 그치? 그래서 겉으로 티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조차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요. 오호, 자, 노새가 인기 짱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어땠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방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 있었죠. 구동네하고 새동네의 차이점.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트 필기가 잘 된 게 있어서 그거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었죠? 거기서 보시면 그 33페이지 우리가 했었던 거 거기에서 자,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냐면 학습 목표가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 여기 작품 속에 반영된 과거의 삶이 어땠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 그리고 이제 소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 있죠? 소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했다. 그렇구나. 당시에 1970년대 그랬었구나. 그리고 2, 3년 전부터 문화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섰다. 문화주택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했죠. 자, 슬래브집 약간 고급스러운. 자, 그리고 판잣집 원래 동네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그 급속한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났던 그 삶의 모습이 여기 작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는요. 구동네와 새동네 사이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 차이가 굉장히 존재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작품 속에 잘 담겨져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동네와 새동네의 차이에 대해서 보신다면요. 자, 구동네 어땠습니까? 구동네는요. 자,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경제 사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문화 수준도 별로 높지가 않았죠.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모습. 선생님인데 이거. 거칠고 투박해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게 원래 구동네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에 사이로 문화주택이라든지 그리고 2층 슬래브집이라든지가 생겼다고 했죠. 어디 새동네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 구동네보다 좀 잘 살았지? 경제 사정이 양호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문화 수준도 높았죠. 잘 사니까. 잘 사는 집이고 여기는 못 사는 집이고 이렇게 빈부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근데 걔네들은 우리하고 어울렸니? 선생님하고 어울렸어? 안 어울렸죠?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자, 그리고 구동네하고 새동네 사이에는 서로 뭐가 있었지? 골목을 하나 가운데 두고 경계로 나타나고 있었죠? 골목이에요. 잘 안 써지지만 골목을 경계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서로 어울렸어 안 어울렸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인답니다. 누가?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음이 안 되네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동네에서 그 다음 건데서 우리 노새는요. 자,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보고 시강이었어요. 시강. 관심을 모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짤랑짤랑 했다는 것은 노새 목에 이제 방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흔들면서 갔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그렇구나. 노새에 대해서 관심을 누가 더 많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 새동네 쪽에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새동네에서는 이게 굉장히 희한한 볼거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1970년대에서 빈부격차가 심했던 그런 모습을 반영했다고 그랬잖아. 이 작품이. 그럼 그랬을 때 가난한 쪽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부자 쪽을 얘기하는 걸까? 노새라는 그 상징이 뭘까? 그렇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왜소하고요. 힘없어 보이는 그 모습은 약간 가난한 쪽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노새라는 것은 노새 뒤에다가 마차를 싣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연탄을 싣고 막 다니는 그 모습은 바로 그 동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맨날 보던 거고요. 굉장히 구질구질하고요. 찌질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있어서 노새는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짜증나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잖아. 자, 그런데요, 새 동네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야. 왜냐면 새 동네에서는 연탄을 배달하려면 뭐 트럭을 몰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슨 노새를 데리고 이렇게 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부자들의 서민 체험 이런 거 있죠.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새라는 거는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구 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맨날 내가 하던 거고, 저 찌질하고 뭐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구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다. 관심을 모았다라는 그 노새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를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새 동네 쪽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원래 우리 동네에서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왜냐면요, 그것은 늘 보던 것이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자, 자기들은요, 신누런 똥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주인공이 나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바로 구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은 아이들이 신누런 똥이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기라도 하면 왜 하필 거기서 싸? 아이고, 저 찌는데.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니시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변선가?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갖고 노새 앞에다가 내팽개쳤다. 라고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구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기들은 요강을 막 수채구멍에 버리면서, 자, 요강은 이거예요. 자,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시골에 가서 화장실이 없는 시골에서 예전에 이렇게 방 안에다가 두는 거죠. 이게 요강이라고 해요. 자, 요강을 두면 여기다 뭐 하냐? 이제 똥하고 오줌을 싸는 거죠. 여기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똥오줌을 든 요강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집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요강에 똥오줌을 든 걸 어디다 버렸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수채구멍은 아시죠? 여기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물 내리는 곳에다가 막 버렸다는 거야. 물 버리는 곳에다가 똥오줌을 슝 버렸다는 거야. 더럽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노새가 오줌 좀 싸는 거 가지고 찌르내 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낙네들은요, 짜증을 내면서 코를 힝 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구 동네 사람들이. 자,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지네들은 말하고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태태뱉는 주제. 네, 이거는 이제 나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골목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노새가 오줌을 싸는 거나 자기네가 가르침을 뱉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진짜 자기네들도 막 똥도 여기다 버리고 오줌도 여기다 막 버리면서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가르침도 막 아무데나 뱉으면서 무슨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새 동네에서는 완전히 대우가 달랐어요. 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했지? 새 동네 사람들은요, 엄청 좋아했어요. 자, 단연 달랐다. 확실히 달랐다. 새 동네에서는 다르게 봤어요. 자, 여간에서는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자, 그러니까 노새에 대한 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어때? 노새를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예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새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새를 보면 신기해하고 있지? 이건 누구하고 차이점을 보이는 거지? 바로 구 동네 아낙네들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기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노새에 대한 새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거 잘 아시겠죠? 자,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도록 합시다. 자, 띠링!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교과서, 교사형, 거기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해요. 자,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했죠? 노새는 어때? 가난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찌질해하고 궁상맞아서 별로 안 좋아해. 어땠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골목에 오줌이나 싼다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리고 항상 보던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새 동네 사람들은요, 부자 동네였죠? 그러니까 이 노새가 신기한 거야. 그래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봐죠. 꼬시는 건가요? 자, 그리고 어때요? 노새를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노새가 굉장히 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 있죠? 35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머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근데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신기해하고 있죠? 자,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요, 목에 달렸거든요. 방울이 한번 만져보려다가 이제 만지려고 하는데 이제 알지? 여러분들, 동물 만지려고 했을 때 동물이 막 막 이렇게. 그래서 노새가 거기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그건 비단, 비단 뜻 다 써놨죠? 자, 다만 오지. 이것은요,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게 돼. 노새 무슨 연예인이에요? 자, 그래서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을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자, 이것은요, 대야를 목욕 도구를 넣고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그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이제 남자들은 아니겠지만 여자들 이러고 다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목욕탕 안에서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1970년대 이제 그 즈음에는 이랬다는 거죠. 이제 물론 옷은 입었겠지. 이제 옷은 입고 이제 밖에서 이제 목욕탕 갈 때 이렇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제 그 모습이 여기 이제 드러나 있죠. 그래서 대야에 목욕 도구를 넣고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아주머니도요,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노새 꼬시는 거야. 자, 그래서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들물 나서던 부부들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고것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쳐다보고 너무 귀여운 거지. 신기하고 귀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어때요? 파 한 탄을 사가지고 쟁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막 경보로 막 하는 거. 그리고 쩔쩔쩔 거리고 가던 식모는 이제 일해주는 가정부 아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부도 어쨌든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자, 갈색 부분 전부 다 바라보니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뭐니? 노새를 싫어하는 누구? 구동네 사람들과 노새를 어떻게 좋아하는 새 동네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하! 노새 굉장히 인기 짱이었는데요. 특히나 새동네 사람들이었지? 새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스페셜리 누가 더 좋아했냐? 바로 새동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기 짱! 그지? 왜냐? 새동네 아이들은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어떤 공착이나 배드민턴, 자, 공착이나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 부자 동네였잖아요. 그 애들은 이제 구 동네 애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게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새 동네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의 모습을 굳이 나타낸 것을 이제 그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다르게 논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도 덩달아 외쳤다. 새 동네 아이들.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야, 그래, 임마. 너 몰랐니? 듣긴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엄청 크다는 거죠.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업 중에 뭡니까? 이 놀라운 사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하, 저 새 동네 아이들의 얼굴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얼굴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악마의 얼굴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 보세요. 40대 중년의 아저씨 같기도 하고, 얘도 나이가 너무 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새 동네 아이들의 모습. 선생님 이거 얼굴 보고 아주 깜짝 놀랐네요. 아주. 새 동네 아이들이 좀 못된 건가? 못된 얼굴. 분명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얼굴인가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주세요. 새 동네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했다. 40대 중년의 아저씨 같은, 아니면 이렇게 막, 요런 느낌의, 약간 이렇게 무서운 느낌의 새 동네 아이들이 좋아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노새에 대해서 막 열광적으로 하니까 나는 어땠냐?
자,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자, 시커먼 몰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가 이제 연탄 배달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새카맣게 된 거지. 야,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새동네 아이들의 외모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나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이제 1970년대 그 빈부격차,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새동네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연탄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하얗겠지. 근데 자기는 이제 연탄을 배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새카만 거고. 자, 그렇지만 난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깨가 으쓱해졌다. 왜냐? 새동네 아이들이 노세에 대한 관심과 칭찬 때문에 왠지 좀 괜찮은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이렇게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말씀이 없으신데 자, 거기 어때요? 이 새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끌고 노새 뒤에다가 마차를 끌고 연탄을 싣고 막 지나가면 새동네 아이들이 와 노새다 대빵 크다 야 너 이게 노새니 힘이 세니 와 멋있다 막 이러니까 괜히 나도 좀 그래? 막 이렇게 으쓱해지고 아버지도 괜히 이제 한번 보라고 이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바로 뭡니까? 나하고 아버지의 이제 노새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속마음이 나요. 자,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구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렸잖아.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사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여러분처럼 이제 게임하나요? 나온다고 해도 저희네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놀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새동네 아이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뭐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자, 이게 이 말은 뭐야? 서로 어울려 놀기에는 우리가 어때? 사는 형편도 좀 다르고 그리고 노는 방식이 너무 달랐다는 거지. 이게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끼고 그러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까 뭐 하고 놀았어? 공차기나 배드민턴 하고 놀았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우아하게 여기 구동네들 놀지도 않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끼기가 조금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이제 구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 노는데 선생님이네요. 내내 밖에서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희망스럽다는 얘기는 어때요? 굉장히 짓궂게 놀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동네 아이들은 엄청 이제 짓궂게 놀았던 모양이야. 자, 어떻게 놀았냐면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싸움하고요. 선생님인데요. 걸핏하면 욕질이요. 욕도 안 해요. 예스. 자, 그리고 어때요? 말썽은 또 말썽 얼마나 잘 부리는지. 자, 아이들도 싸워요. 아이들 싸움이 커지면 또 누가 싸우냐? 어른 싸움도 어른도 파이트. 자,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새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 구동네 사람들이 어때? 굉장히 거친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그러니까 구동네 애들은 이렇게 싸움질하고 욕하고 말썽 부리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사는데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다가 이제 새동네 골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골목이라도 새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새동네는 뭐가 있었니? 문화주택이라든지 2층 슬래브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닦여진 집일 거 아니야. 그래서 구동네 판잣집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동네는 조금 널찍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또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았다. 나오지도 않잖아, 지네끼리 들어가서. 자, 그렇다고 해서 새동네 아이들이 뭐 텃세를 부리거나 하진 않았다. 자, 텃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특권의식 같은 거.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행동을 텃세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전학을 왔었는데요. 중학교 때. 전학을 왔을 때, 중간에 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학을 올 때 굉장히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 학년 초에 오거나 학년 말에 오거나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왔으면 선생님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중간에 온 거예요. 학년 중간에.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친구들끼리 다 모임이 다 있는 상태였고 끼리끼리 선생님이 갑자기 투입되니까 이게 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기네들 안 껴주는 거야. 이제 그런 걸 텃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죠. 빨리 친구를 만들어서 놀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텃세를 부리거나 새동네 아이들이 그러진 않았어. 그런데 어땠냐? 텃세를 부리거나 막 대놓고 뭐 처리가 막 이러진 않았는데
그런데요, 그들은 저희들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 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아, 은따 시켰네, 은따, 그지? 어때?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나 문화 차이가 서로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 수준이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알지? 여러분들 그 새 동네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 구 동네 아이들이 거기 가서 끼고 싶어. 공차기나 뭐 배드민턴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가서 이제 쓱 끼면 어때요? 갑자기 새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을 안녕 하고 간다. 난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게 뭐야? 그게 은따 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 은따를 시켰네. 그러니까 텃세는 부리지 않았지만 은따를 시켰던 새 동네 아이들. 그래서 어땠어?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되었는데 대면대면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 없이 그냥 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인사했을 때 선생님이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친밀감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대면대면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새 동네 아이들이 우리랑 잘 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좀 끼려고 그러면 슬며시 자기 집을 들어가 버리고 은따시키고 뭐 이러니까 나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대면대면하게 대했던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나는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는 사실은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고? 바로 보고 놀라거나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제 구 동네 애들이죠. 이거는 구 동네 우리 동네 아이들은요. 어때? 노새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엉덩이를 막 팍 치거나 자,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니까 쑤샤 막 이렇게 자,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코를 팍 때리고 할 때가 일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 동네 아이들이 거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 이것은 새 동네 아이들의 태도.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팍, 코챙이로 뿍뿍,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얍 이렇게 지어받고 하는 것은 구 동네의 거친 행동이죠. 이 모습이 서로 대조되게 이 부분에 잘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과묵하고 차분하셨구나. 사실은 이런 성격인데요. 이럴 때만은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뭐라고 말하냐? 자, 이 때깔놈의 새끼들. 자, 때깔놈. 여기 나왔죠. 죄 지은 사람이 잡혀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여러분들 선생님이 줌 수업을 틀었는데 얼굴을 비디오를 켜고 벽을 찍고 있다든지 여러분들 무슨 색깔 종이 같은 거 찍고 있다든지 형광등을 찍고 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이 때깔놈의 새끼들. 알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들 잡혀갑니다. 자, 이 때깔놈의 새끼들 누구한테? 구 동네 애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평소에는 굉장히 과묵한데 노새를 건들면 우리 노새를 이렇게 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새를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때깔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드는 5달러들 왜 지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거 여러분 이거 대사예요, 대사. 자, 그래서 노새가 밥 달라드는 5달러들 왜 지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가 욕을 잘하시구나? 아버지가 입이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욕이 엄청나신데 이런 걸 느꼈다고요? 아니죠? 이 부분을 봤을 때 평소에는 얌전했다고 평소에는 얌전했던 아버지가 노새를 건들 때 굉장히 발악하는 걸 봤을 때 노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구나 이 대사에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발단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발단의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때요? 자, 새 동네가 생기고 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간적인 배경의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거 뭐 다 알 수 있겠죠? 나라는 주인공이 어디에 살고 있었지? 변두리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어땠지?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좀 뒤처진 지역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골목이라는 공간은 어땠었지? 구 동네가 생기고 새 동네에 슬래브집과 그리고 문화주택이 생겼을 때 골목을 경계로 서로 있었다고 했죠? 서로 왕래를 했다 했어? 안 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골목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 사이의 경제 수준 및 문화 차이와 그리고 소통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안 어울렸으니까요, 서로. 또 그리고 구멍가게라는 공간이 나타내는 것은 구멍가게 어땠어요? 새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환타나 미린다 그리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리고 귤 상자도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품목이 변화되었잖아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동네에 이런 공간에서의 변화를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 발단의 내용을 다 이어서 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 뭐 마차라든지 연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었지. 이제 그거 잘 아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동네, 새동네 차이 있었지? 구동네 이런 느낌, 새동네 이런 느낌 서로 안 어울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세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 있었죠? 구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 새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해 했었던 거. 그리고 작품에 반영돼 있었던 당행시의 삶, 뭐 그런 거 정리했었죠. 1970년대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구나. 노세 마차로 연탄을 배달했었구나. 문화주택이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슬래집과 판잣집이 서로 섞여져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욕쟁이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전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